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의 리온이라는 주제로 저희 연구단의 도지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에 대한 토론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김성혁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나서주셨습니다. 우선 도지인 선생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발표 시간은 30분이고요. 토론 시간은 15분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통일문화연구단의 생활 컨텐츠 팀에서 북한의 문화사와 또 외교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의 리온이라는 논문으로 그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써서 조선 여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이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이 특수한 그리고 그 고유의 의미, 이것을 고찰하면서 북한에서 여성이 이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의 여성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이혼 문제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역사 안에서 이혼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혼은 여성 해방의 한 획기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56년에 협의이혼이 폐지되면서 국가는 이혼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이혼의 자유가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혼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유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론상 이혼의 자유가 성립이 되지만 실제 생활 세계에서는 이혼은 비사회주의적이고 또 개인 이기주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서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사회에서 이혼이 왜 처음에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다가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이혼의 성격 변화와 국가정책의 전환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 논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혼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재판으로만 이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담론상의 여성 해방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남존 여비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서 가정 공고화의 원칙을 우선시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결혼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여성 해방 정책의 해방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불가피하게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여성에 대해서 갖는 억압적 효과, 또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남존 여비가 해체될 수 있는 여건이 북한에서 뿌리를 못 내린 것은 이것은 국가 가부장제, 또 김일성 우상 숭배, 유교 전통 이런 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탈식민주의적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반수정주의 투쟁 안에서 파생된 주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및 유지의 핵심 논리로서 가정 공고화 원칙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족 그리고 결혼의 억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단이 애초부터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약자이거나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체제에서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누구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이 더 본질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들은 애초에 여성 해방적인
북한 쪽으로 개혁이 되었다가 뒤에 억압되었다 또는 진보했다, 퇴행했다 하는 이런 이분적 법적인 기존 연구의 시각으로는 북한의 여성 문제, 여성의 생활세계, 그리고 특히 여성의 이혼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 역사의 맥락 바로 그 안에서 조선 여성의 이혼을 다루고자 하면서 이를 위해서 조선혁명의 혁명 역사의 조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여성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석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영어로 하자면 Koreanization of Revolutionary History인데 이것을 조선화로 번역한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인 북한 역사에 대해서 한국화라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footnote 4 보시면은 나와 있는 그 저의 설명입니다. 또 북한에서 쓰는 것처럼 조선 여성이라던가 또 리혼을 구분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조선 여성 또 이혼이라는 현상이 북한의 특수한 개념과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분석하는 북한 사람들은 가부장제, 페미니즘, 젠더 같은 언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있는 학술대에서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인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특히 북한 여성 연구의 분석적인 틀과 시각을 재정립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의 학술적인 소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연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틀 안에서 북한 여성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석한다. 북한 여성의 이혼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는 1950년대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 반수정주의, 주체사회주의 교양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항일 무장투쟁 안에서 혁명가의 아내, 어머니 또는 자녀, 즉 그 특성상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혁명적 여성 영웅의 전형으로 설정하게 된 바로 이것이 북한의 여성 해방의 혁명적 역할을 제약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여성의 리혼이 갖는 주체 사회주의적인 원인, 특징,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리혼이 해방적인 목표를 시행되었는데 왜 해방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없었는가? 여성 해방과 이혼자의 축소는 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가? 북한이 공건적 조건들의 철폐 이후에 건설한 사회주의 근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다루고자 하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조선 여성의 리혼이 체제 수립 당시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다가 점차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으로까지 재정의되는 원인은 혁명 역사의 조선화에서 찾아야 된다. 둘째, 혁명 역사의 조선화가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반수정주의 주체교양하고 결합되면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전통 그 자체가 혁명으로 정의되면서 사회주의의 토착화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1950년대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토착화에 상응하는 여성 해방의 토착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는 리혼의 해방적 성격에서 억압적 성격으로의 전환은 가부장제나 유교보다 주체 사회주의 형성과 쇠락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에서는 남녀평등과 남녀여비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기보다는 남녀평등 개념 자체가 남존여비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앞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주의 속에서 여성의 이혼을 본다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조선 여성은 누구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토착화에 상응하게 되는 여성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가정과 그리고 이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여성이 이제 일단 무엇인가 할 때 여성 문제는 다루되 페미니스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공통점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 문제는 있는데 페미니스트적인 문제 다루지 못했다 이런 특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이한 북한에서의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여성 해방이라는 아젠다가 여성들이 주도한 페미니스트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김일성 특정 인물, 김일성의 정치적 아젠다로 도입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무엇이냐면은 탈식민주의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여성 해방이 따라서 민족 해방에 종속되고 이 해방을 이루어준 특정 지도자의 배타적인 유일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성 해방과 남녀 평등의 성취가 이미 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남녀 평등은 김일성이 항해물장 투쟁 경력과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38선 이북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그가 독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규정되는 후기 식민지 조건 하에 인민민주주의의 성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정치적 성과로 이미 중대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만큼 여러 국가 과제 중에서 남녀 평등권만큼은 이미 실현된 것이며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가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여성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여성의 노동이 사회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성이 이제 사회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러한 여성의 새로운 상이 사회적으로 전 사회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여성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것이 반수정도의 추진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이 다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이름으로 이것이 합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을 혁명 역사의 유일한 전통으로 확립하게 되면서 여성운동의 기원도 항일빨치산의 여성운동 전통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여성 문제,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유일한 혁명 전통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여성 문제 해결을 왜곡시켰다거나 봉건적 여성상을 강제했다. 이런 게 특징이,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김일성의 정치적 정당성 확립을 위한 혁명 역사의 조선화로부터 빚어진 이상적인 조선 여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조선 여성은 생활 세계의 어떤 면을 대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혁명 역사의 조선화와 상응하는 조선 여성과 여성 해방이 규정되면서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핏하지 않는 여성,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 여기로부터 배제된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혁명 역사의 조선화가 심화되면서 항해무장 투쟁에서 여성 운동의 기원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장형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들, 아이들을 지원하는 역할, 북한 언어로서는 원호하는 역할, 또 그들의 부재를 대신해서 자력갱생의 공산주의 정신을 무장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교양하고 그리고 시부모를 복양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또 여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성이 애국심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선에 살고 있는 당시 여성들이 실제로 가정 밖에서 일하는 어떤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비교해서 다른 소련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전투에 참여한 여성들이 있었고 이 여성 참전 용사들의 수기가 1950년대 중반 팔스타인화 배경 속에서 제2차 대전 전투병에 참여한 이 여성들의 수기가 출판이 되면서 이 여성들이 공공기억 안에서 이렇게 각인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성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것이 여성적인가, 어떤 것이 남성적인가 하는 그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충분히 여성의 전투에 참여하고 또 군대적인 군인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의 여성 해방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이 전투한 여성들, 전투에 참여했던 여성성이 남성성과 구분되지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이것이 남성성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가 소련 여성, 소련이 해방된 여성 중에 2차 대전 전투에 실제로 참여한 여성, 이런 여성에 대해서 있었고, 어떤 여성이 따라서 해방된 여성인가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들이 미묘하게 얽혀 있고 또 서로 경합하는 해석이 소련 여성에 대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이에 대비해서 북한에서 공공기억 안에서 대중적으로 인정되고 또 국가 담론적 안에서 인정되고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위해 있는 여성은 혁명 역사의 조선화 안에서의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공산주의 어머니 유형에 일치하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지지하지 않았거나 무관했지만 실제로는 여성운동과 해방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조선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회주의 속에서 이혼이 그러면 어떤 뜻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이 폐지되었다. 처음에는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서 이혼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가 56년부터 협의 이혼이 폐지되는데 이것은 냉전 역사에서 또 북소 관계에서 그리고 북한 국내 정치와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안에서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사회주의 개조 완료가 선언된 1958년을 앞두고 북한은 흐르츠초프의 탈스탈린화로 인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소련의 저지와 반대를 피하면서 혁명 역사의 조선화를 진행시키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반수정주의 투쟁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수정주의 안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이 더욱 강조되고 그렇게 되면서 조선 여성이 전통적으로 혁명적인 조선 여성이 어떤 특성으로서 전통적인 부덕을 내재한 여성으로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성을 억압하고 전통적 역할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체의 확립을 위한 반수정주의 투쟁 안에서 혁명 역사의 조선화가 전개되면서 전통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 역사의 조선화로 인해서 가정은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효과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혁명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 공고화의 원칙이 사회주의 개조를 완료시키고 공산주의 교양을 시작하는 1960년대를 앞두고 북한에서 이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혼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봉건적인 가족관계가 청산이 안 됐는가? 이것은 남녀 평등권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거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거나 여기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남녀 평등권 법령의 애초의 목표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매매혼, 강제혼과 같은 봉건시대의 유습을 청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매매혼이나 강제혼 같은 본건적인 조건이 없어졌다.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건제 유습은 타파되었지만 가족 안에서 가부장제와 사회적 간섭으로서의 남존 여비를 철폐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일거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어렵지만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본건제가 그렇다면 사라진 자리에 새롭게 형성된 북한 사회주의 생활 안에서의 여성의 삶은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의 억압적 영향이 강력하게 존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 사회주의 건설과 유지 그 자체가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의 사회적 질서를 바탕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사회주의가 이제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이혼의 자유가 축소가 되다가 1990년에 가서 이혼을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90년 이때 나온 것은 냉전 종식과 사회주의 체제 전환 및 장기간 경제 침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쇠락으로 접어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고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는 고난의 행군을 아시다시피 계기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면에서 가족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의 해체를 사실상 억제할 수밖에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혁명 역사의 조선화와 반수정주의 투쟁이 이루어졌던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안에서 그 특성에 비추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된 여성과 경제적으로 무능한 세대주 사이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자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혼은 가정 공고화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로 규정되면서 극도로 강하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은 자본주의 사회 제도 자체의 산물 이렇게 규정되고 부르주아 반동들이 이혼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억제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혁명의 이익에 견지해서 이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낡은 사상 잔재와 결부된 이혼을 백방으로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이혼 요건들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어떤 원인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혼을 국가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에서는 애초에는 이혼이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다. 이혼의 자유가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비사회주의적인 현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혁명 역사의 조선화로 인해서 이 전통이라는 것, 조선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근대에 깊이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기부터 혁명적 조선 여성은 가정 안에는 갇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지만 가정에 반드시 가족관계, 가정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만 혁명화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성의 고정된 역할이 성 역할이 강조되고 가정 공고화가 사회주의 건설과 유지의 기본 원리가 되면서 이혼은 재판으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으로까지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마치면서 제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 이혼이 흔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의 규제 때문만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이혼에 대한 통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또 탈북민들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은 실제로 주민들은 이혼 재판을 제기하는 데는 극도로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고 이혼 허가는 결국 뇌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조선 여성은 이 가족 공고가 역사적으로 이어진 가족 공고의 원칙과 사회주의적인 가족 가치들을 내면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혼이 쉽지 않은 것은 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가진 여성들만의 가치들 그리고 여성이 남성 없이는 살기 힘든 북한 고유의 사정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혼의 자유는 반드시 여성에게 해방적이고 혁명적인 효과를 갖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유지가 여성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여성이 모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히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성 스스로가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성이 경제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지위가 변화될 수 있으나 국가 사회적으로는 남존 여비가 유지되는 현상도 포착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여성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돈을 버는 여성도 안 버는 여성도 결국 모두 남성 우위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선 여성은 사회주의 속에서 결혼을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습으로서의 결혼, 또 사회주의적인 의무로서의 결혼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 유무를 고난의 행군을 기준으로 해서 가를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별로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탈북민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봐야 할 추가적인 어떤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조사 내용을 향후에 포함해서 더 구체적이고 또 더 사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재구성을 해서 다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김성경 선생님의 토론을 감사드립니다. 예, 도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선생님 전체 화면을 좀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이 공동 호스트인 김지인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 다시 한번 부탁 올려주세요. 지금 뒤에 오신 선생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같이 자료집을 공유할 수 있게.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김성경 교수님께 토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경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또 인사 드렸는데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저 토론문을 화면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이 다른 선생님께서 아마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예, 김성경 교수님 잠시만요. 네. 혹시 중간에서 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북한 여성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과 접근을 통해서 북한 여성들의 이혼의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인 함의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시려고 하는 연구라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토론문을 읽으면서 좀 더
보완을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연구는 이 조선 여성의 이 리혼에 대한 어떤 정치사회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계속 기존의 연구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발제문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가부장제나 문화적인 어떤 관습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어떤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부로 파생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가 북한의 건국 시기 탈식민주의적인 정당성 확보와 반수정주의 논쟁이 가정의 공고화로 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남녀 평등법에 포함되었던 이혼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효과가 만들어졌음을 논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 뭐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가족, 가정, 최근에 이제 고난행군 이후에 이제 경제적 주체로서의 조선 여성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이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선생님처럼 전면적으로 정치적 맥락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은 상당히 적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이라고나 할까요? 가치는 정말 충분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토론자의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멘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뭐 각주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다시 이 자유 이혼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어떤 중요한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바로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가 진행되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반수정주의 주체 교양과 결합되면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더 강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선생님께서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논문 속에서 맥락이라든가 개념화를 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키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조선화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의 북한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조선화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활용되는 어떤 맥락이나 의미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세부적인 설명과 이 잘 연결되는 분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특히 이 탈식민주의라는 맥락에서 역사 만들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에서 여성, 젠더, 가정 이런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에서 여성, 젠더,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리혼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든가 조선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일종의 그 중간에 어떤 빈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성 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이 조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된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 여성 해방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이혼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혼과
다른 권리들, 다른 여성 해방의 프로젝트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 그리고 리온이 왜 또 거기서 더 부각되고 중요한 이슈인지를 좀 규명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46년도에 남녀 평등에 관련 법령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이혼이다. 그리고 그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식민주의적이고 그 전에 가부장적이고 봉건제적인 유습을 타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설명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이었지만 사실은 이 남녀평등에 관련된 법령 내에서 더 혁명적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아까 이 정진아 선생님도 발표하셨지만 이 토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남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저는 이 가족 내에서 상속권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논의들을 좀 담아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온과는 다르게 이런 뭐 토지라든가 상속권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가 이 젠더 평등의 모든 영역을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절적이고 특정 영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혹은 덜 영향을 미쳤다. 이것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좀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이 남녀평등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김일성의 어떤 정치적인 프로젝트였다, 정치적 아젠다였다, 인민민주주의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나오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특히 해방 전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공고하지 못한 상황의 상태였는데 이것을 특정 지도자의 배타적 유일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령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인민민주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인민민주주의라는 맥락이라든가 소련의 영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전후복구라는 맥락이 선생님 논문에는 이제 거의 언급이 잘 안 돼 있거나 살짝 한두 단어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남녀평등에 관련된 법령이 195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계속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으로 뭐 조선화되는 뭐 어떤 그 과정 내에서 사회경제적인 맥락, 그러니까 전후복구라는 즉 한국전쟁의 어떤 여파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선생님 의견을 좀 더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가정의 혁명화라는 논의들, 뭐, 혹은 선생님 표현으로는 가정의 공고화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요. 이런 게 이제 주로 김일성 유일지도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주의가 구축되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절대적 권한을 정당하기 위한 자신들의 가계, 자신들의 가족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방식과도 굉장히 연동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언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 이 부계를 굉장히 그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강반석이라든가 김정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아들과 남편에 대한 이 엄청난 지원을 하는 여성상을 이제 부각시키는 방식. 이것에 이제 굉장히 주목한 것이 기존의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구자께서 설명하시는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약에 재해석할 경우 계속 이제 그 기존의 논의와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데 그것이 과연 어떤 다른 상이나 해석이 가능할지 조금 더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결국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설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이 두 개의 기존 연구가 뭐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나 혁명 역사 조선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동된 어떤 설명의 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를 통한 여성 역사 쓰기가 항일 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주류 여성계의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는 연구자의 해석도 저는 일종의 이제 추가적인 논증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항일운동사에서 제 생각에는 여성들 뭐 여기서 이제 또 주류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류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여성주의적 뭐 역사학자라든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또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소거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화된 맨스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은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뭐 허정숙에 대한 다시 연구가 진행된다거나 소설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 여자 소설을 보시면 또 여성들의 또 서사, 여성들이 경험한 어떤 그 격동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 시기를 주름잡았던 여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분명 위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강반석과 김정숙만이 주목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전환의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는가. 뭐 이게 이제 선생님 주장하시는 혁명 역사의 조선화와 굉장히 연동되는 개념이기도 할 텐데요. 같은 큰 맥락은 동의합니다만 이제 각가지 조금씩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여성주의적인 어떤 그 시각 같은 것들에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왜 리온인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의 리온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이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에서의 결혼과 이혼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의 결합과 혹은 해체의 차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혁명의 후비대라고 계속 강조하는 차세대를 양육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북에서 물론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가부장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양육권은 주로 누가 많이 가져가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가 많이 변하기 전에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버지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북은 어떤가? 그랬을 때 이혼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남성에게 그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남성은 노동하고 혁명하고 이런 주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리혼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포 단위, 가장 그 혁명의 세포라고 얘기하는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세제가 더욱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치적인 어떤 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 이런 건 정말 복잡한 사회적 장이고 젠더적 문제이고요.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체제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리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난행군 이후에도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법적이 됐건 아니었건 됐건 이제 가족의 해체가 거의 뭐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았을 때 이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확장한다든가, 이게 예전엔 단순히 잘 키우고 나가서 일 잘하는 여성이면 되었는데 최근에 어머니들은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가족 경제를 완전히 책임져야만 되는 것으로까지 브레드 위닝을 여성의 의무로 확장하는 그런 시도들이 북한의 많은 매체들에서 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많은 좀 지켜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거긴 한데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확확 정리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남존여비였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조금 더 저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북이 항상 예전의 유습대로 남존여비였나? 근데 이게 남존여비도 분명히 굉장히 다른 밀도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영역과 뭐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른 역동적인 모습이 보일 텐데 이것을 이건 뭐 남존여비고 이건 남녀평등이고 이런 식의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굉장히 간략화된 방식의 정의와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북한 여성들, 이 조선 여성들의 이 다이나믹한 역량이라든가 이 굉장히 역동적인 리온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김성균 교수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도 그랬고요. 두 번째 발표도 그랬는데 그 토론문이 갖는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발표문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플로어 토론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요,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도진 선생님께서 따로 채팅창에 그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크를 도진 선생님께 다시 드릴 텐데요. 김성현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무게감 있는 6, 7개의 질문을 좀 압축하면서 한 15분 정도로, 13분 정도로 마무리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13분까지 필요 없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성경 선생님께서 사실 아주 초보에 불과한 제 논문을 너무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 더 고칠 수 있을지 제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반론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분명하게 하자면은 제가 여기 논문 안에서 가정공고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북한의 자료에서 쓰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갖고 온 것이고 가정공고화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혼을 재판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그대로를 따왔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다 해놓고서 이것을 사실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그것은 그런 면모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뜻하는 것은 혁명 역사를 조선화한다. 이것은 사실 김일성이라는 특정 인물의 항일 무장 투쟁 이것 안에서 모든 해방운동의 기원을 찾게 된다. including 여성해방.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안에서 여성해방운동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해방된 여성의 원형이 결국은 혁명가 남편을 지원한 여성, 혁명가 아들을 지원한 여성, 또는 혁명가 남편이 부재할 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가정경제를 이끌어간 여성,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아주 좋은 예로서 강반석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김일성의 권력, 독재 권력 또는 김정일로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역사서술 이런 것은 제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혁명 역사의 조선화라는 표현을 계속 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주체라는 북한의 이렇게 고유한 사회주의를 세워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항일 무장 투쟁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 이것이 무슨 독재라던가 뭐 그 1인 독재 무슨 일가의 뭐 어떤 독재 이런 세습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 특정 인물의 특정 시기에 민족 해방운동 이것 안에서 모든 혁명 그 전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 뭐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세습 정치 또 문화적인 뭐 유교의 영향 이런 것들은 제가 피하고 싶어서 혁명 역사의 조선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여성들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남존여비다 이런 거 안에서 포장하기 어렵다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남존여비라는 표현도 역시 제가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면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어떤 가정 경제 주체라던가 뭐 자식 교육의 어떤 결정자라던가 소비자라던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예전보다는 더 강한 어떤 뭐라 그럴까 지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 안에서 여성이 좀 더 지위가 올라가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남존여비의 질서가 해체되는 거 이거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다 또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많은 탈북민들과의 면담 속에서 저는 뭐 확인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정말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논문을 작성을 해본 것인데 정말 그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성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훈훈하게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훈훈하게 1부를 마무리하고요.